336m, 6.8초, 22kg, 한 생명. 이 숫자들은 지하철 기관사 김태욱이 12년 동안 기억해온 것들이고 2024년 3월 14일 이후 평생 잊지 못할 숫자들이다. 그날 아침 8시 42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는 출근 시간대라 2,400명이 넘는 승객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전동차를 기다렸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보고 일부는 커피를 마셨으며 일부는 피곤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사이에서 45세 시각장애인 음악교사 최성민이 자신의 진돗개 하늘이와 함께 조용히 서 있었다. 성민은 12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고 33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지만 3년 4개월 전 하늘이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조금 더 밝아졌다. 하늘이는 4살, 몸무게 22kg의 수컷 진돗개로 어깨 높이 48cm, 흰색과 연한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순종이었다. 하늘이는 국제표준 안내견인 레브라도 미트리버나 골든 리트리버처럼 2년간의 전문 훈련을 받은 안내견은 아니었지만 생후 8개월 때 성민의 집에 입양된 후 주인과 함께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계단, 장애물, 신호등을 배웠고 주인이 위험할 때마다 멈춰서서 짖으며 경고했다. 성민은 왼손으로 하늘이의 목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흰 지팡이를 들었고 하늘이는 항상 주인의 왼쪽에서 걸으며 보폭을 맞췄다. 그날도 성민은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약 2m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서 있었고 하늘이는 주인 옆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전동차를 기다렸다. 8시 47분 12초 급하게 달려오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승객이 전동차를 타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다가 성민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성민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흰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으며 그의 몸은 앞으로 기울었고 왼손에 잡고 있던 하늘이의 목줄도 놓쳤다. 약 2초 후 성민은 승강장 가장자리를 넘어 1.2m 아래 선로로 떨어졌다. 그의 몸은 레일 사이에 부딪혔고 왼쪽 팔꿈치가 레일에 긁혔으며 오른쪽 무릎이 자갈에 찝혔다. 성민은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혼미했지만 곧 자신이 선로에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왼쪽 팔이 저리고 오른쪽 무릎이 아팠으며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멀리서 전동차가 다가오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바로 그 순간 육량 편성 전동차가 시속 45km로 역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성민의 위치에서 약 28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12년 경력에 18,000회 이상 운행한 38세 기관사 김태욱은 운전석에 앉아 전방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전방 카메라를 통해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고 평소처럼 속도를 유지하며 역 안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8시 47분 14초 카메라 화면에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김태욱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비상제동 버튼을 최대로 눌렀고 오른손으로는 비상경보 버튼을 눌러 역 관제실에 알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떠올랐다. 시속 45km에서 비상제동하면 총정지 거리는 대략 120m 정도다. 김태욱은 빠르게 판단했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은 전동차의 정차 지점에서 약 11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즉, 최대 비상제동을 해도 전동차는 그 앞에 멈추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김태욱은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고 이마에서 땀이 흘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2016년 12월 23일 밤 10시 38분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1호선 종각역에서 40대 남성이 자살하려고 선로에 뛰어들었고 김태욱은 시속 62km로 달리던 전동차를 비상제동했지만 정지거리가 약 155m나 되어 그 남성을 구하지 못했다. 전동차가 멈췄을 때 김태욱은 운전석에서 내려 선로를 봤고 그곳에는 이미 죽은 남성이 누워 있었다. 그날 밤 김태욱은 집에 돌아와 3시간 동안 울었고 그 후 8년 동안 그 사건은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다. 매일 밤 꿈에서 그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고 김태욱은 제발 멈춰라, 제발 하고 외치며 깨어났다. 심리상담을 3개월간 받았지만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이 장결에 우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김태욱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아니야. 하지만 물리학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승강장 위에서 하늘이는 가장자리 근처에 서서 선로를 내려다보며 주인이 레일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봤다. 하늘이는 3번 연속 짖었는데 그 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급박했으며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곧게 세웠다. 주변 승객들 중 일부가 고개를 돌렸고 한 여성이 걔가 왜 저래? 하고 중얼거렸다. 목격자 박지은, 34세, 회사원, 은 나중에 증언했다. 걔가 매우 크게 짖었는데 평소 짖는 소리와 달랐어요. 마치 구조 요청 같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선로로 뛰어내렸는데 저는 반응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게 미쳤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곧 상황을 보고 아이고 하고 탄식하셨어요. 성민이 떨어진 순간부터 하늘이가 뛰어내린 순간까지 약 2초도 안 걸렸고 이는 한국동물연구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른 진돗개의 평균 반응 시간 2.53.2초보다 훨씬 빨랐으며 통계적으로 상위 2~3%에 해당하는 속도였다. 하늘이는 1.2m 높이에서 선로로 뛰어내렸고 착지 후 즉시 균형을 잡고 성민에게로 약 6m를 빠르게 달려갔다. 하늘이는 성민의 오른쪽 코트 자락을 입에 단단히 물고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끌기 시작했다. 성민의 몸무게는 68kg로 하늘이 체중의 3배 가까이 됐고 레일 위는 매끄러운 금속 표면이라 마찰력이 매우 낮았다. 하늘이는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뒤로 물러서며 있는 힘껏 끌었지만 약 2~3초 동안 고작 3m 정도를 끌 수 있었다. 개의 근육은 떨렸고 입에서는 침이 흘렀으며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그런데 전동차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고 충돌까지 불과 3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영무원 윤지수, 29세, 5년 경력는 개찰구 근처에서 승객들의 교통카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와 승객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윤지수는 즉시 승강장 쪽으로 달려갔고 가장자리에 도착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선로에는 한 남성이 누워 있었고 진돗개 한 마리가 그를 끌고 있었으며 전동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윤지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급박했고 주변 승객들이 즉시 반응했다. 34세 남성 이준호, 잇 개발자와 27세 여성 김수진, 디자이너이 달려왔고 세 사람은 승강장 가장자리에 엎드려 아래로 손을 뻗었다. 윤지수가 말했다. 제가 셋을 세면 동시에 끌어올려요. 하나, 둘, 셋. 세 사람은 함께 성민의 옷소매와 팔을 잡아 위로 끌어올렸다. 성민의 몸무게를 세 사람이 나눠 들었고 약 3초 만에 성민의 상체가 승강장 위로 올라왔고 이준호가 성민의 허리를 잡아 완전히 끌어올렸다. 그 순간 전동차는 약 15m 앞까지 다가왔다. 성민은 승강장 바닥에 쓰러졌고 팔꿈치와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선로에 있었다. 하늘이는 높이 1.2m의 승강장을 뛰어오르려 했지만 이미 성민을 끄느라 기진맥진했고 평균 키 48cm인 진돗개가 1.2m 높이를 뛰어오르는 것은 정상 상태에서도 어려웠다. 하늘이는 2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지수가 아래로 손을 뻗었지만 하늘이는 너무 멀리 있었고 시간은 거의 없었다. 다행히 이 구간은 제3궤조 전기가 흐르는 레일에서 약 2m 떨어진 안전지대였기에 감전 위험은 없었지만 전동차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승객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나중에 그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됐다. 운전석에서 김태욱은 카메라를 통해 개가 선로에 남아있는 것을 봤다. 그는 제동력을 더 높이려 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최대 출력에 가까웠고 더 이상 올릴 수 없었다. 김태욱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미안해. 미안해. 제발 사라져. 전동차는 시속 약 12km 정도로 하늘이와 충돌했는데 초기 45km에서 비상제동 덕분에 속도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22kg의 개를 약 3m 날려 옆 콘크리트 벽 근처에 떨어뜨릴 만큼 강했다.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고 승강장 위에 승객들 중 일부는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눈을 가렸으며 일부는 입을 막았다. 성민은 승강장 바닥에 누워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늘아, 하늘아, 어디 있어? 대답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전동차는 8시 48분 30초경에 완전히 멈췄고 비상제동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완전 정지까지 약 45초가 걸렸으며 실제 측정된 제동 거리는 약 117m였다. 승강장 위에서 성민은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팔꿈치와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이 있었지만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없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늘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성민은 약 30초 동안 10번 넘게 걔 이름을 불렀고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다. 하늘아, 하늘아, 어디 있어? 제발 대답해줘. 주변 승객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일부는 울었으며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했다. 4명으로 구성된 역구조팀이 선로로 내려갔고 전동차에서 약 3m 떨어진 콘크리트 벽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하늘이를 발견했다. 하늘이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오른쪽 앞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으며 머리와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구조팀원 중 한 명이 무전기로 말했다. 걔를 찾았습니다. 의식 없음, 출혈 있음, 즉시 응급처치 필요합니다. 윤지수가 선로로 내려가 하늘이 곁에 무릎을 꿇고 빠르게 확인했다. 심박수는 분당 약 40회 정도로 정상 범위 80-120회보다 훨씬 낮았고 체온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상당히 낮아 쇼크 상태로 보였다. 윤지수는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신규 훈련 프로그램에서 동물 응급처치를 배웠고 즉시 CPR을 시작했다. 그녀는 하늘이를 옆으로 눕히고 양손을 가슴 중앙에 대고 분당 80회 정도 속도로 가슴을 압박했으며 30회 압박 후 하늘이의 입을 살짝 벌려 2회 인공호흡을 했다. 주변에는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조용히 서서 지켜봤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으며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일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한 60대 여성은 제발 살아나렴 하고 속삭였고 한 30대 남성은 눈물을 닦으며 착한 개야 꼭 살아야 해 하고 말했다. 약 2분 후 하늘이가 가볍게 기침을 했고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으며 눈을 천천히 떴다. 하늘이는 윤지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10초 정지. 승강장 위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울었다. 성민은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하늘아, 살아있니? 제발. 하고 외쳤고 윤지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살아있어요. 의식 돌아왔어요. 동물 응급 차량이 약 10분 후에 도착했고 하늘이를 약 3km 떨어진 서울 동물 메디컬 센터로 이송했다. 응급실에서 수석 수의사 강민지 42세 15년 경력과 하늘이를 진단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앞다리 요골 골절, CT 스캔 결과 경미한 뇌진탕, 초음파 검사 결과 비장 근처 약 80ml 정도의 경미한 내부 출혈, 왼쪽 갈비뼈 2개, 5번과 6번의 미세한 금이 갔다. 강 수의사는 수술팀 3명과 함께 응급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은 오른쪽 앞다리에 티타늄핀 2개를 삽입하고 내부 출혈 부위를 봉합하며 갈비뼈는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으로 진행됐다. 수술은 약 3시간 정도 진행됐고 성공적으로 끝났다. 강 수의사는 대기실에 앉아있던 성민과 그의 부인 이수진, 42세, 피아노 교사에게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충돌 속도가 낮아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전동차가 원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면 하늘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기관사님이 최대한 빨리 제동해 주신 덕분이에요. 다만 동물 CPR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15% 미만인데 하늘이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회복 기간은 약 6, 8주 정도 예상되고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고 이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전동차 운전실에서 김태욱은 전동차가 멈춘 후 약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으며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동료 기관사 박성훈, 41세, 과 지하철 경찰 2명이 운전실로 들어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고 위로했다. 김태욱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12년 동안 매일 수백 번씩 제동 거리를 계산했어요. 시속 100km에서는 약 335m, 50km에서는 약 125m 정도예요. 오늘 제게 주어진 거리는 약 110m였고
저는 첫 순간부터 그 남자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동거리는 물리 법칙이에요. 제가 아무리 버튼을 3개 눌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개는 약 2초 만에 망설임 없이 주인을 구하려고 뛰어내렸어요. 주인을 끌어서 다른 사람들이 구할 시간을 만들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물리학은 더 빨리 멈추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8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16년 12월 23일 밤, 종가격에서 한 남성이 선로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약 155m 거리로 인해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3시간 동안 울었고 8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오늘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개가 희생됐어요. 저는 그 개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박성훈이 김태욱의 어깨를 꼭 안으며 형님 덕분에 그 개가 살았어요. 형님이 빨리 비상제동을 눌렀고 최대 출력으로 제동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 형님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그 개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고 말했다. 이 사건은 역보안 카메라 3대와 승객이 촬영한 스마트폰 영상 2개에 완전히 기록됐다. 한 번 카메라는 성민이 떨어지는 장면, 2번 카메라는 하늘이가 뛰어내리는 장면, 3번 카메라는 전동차가 다가오는 장면을 찍었고 승객 박지은의 스마트폰은 하늘이가 성민을 끄는 장면을, 또 다른 승객의 스마트폰은 영무원들이 성민을 끌어올리는 장면을 찍었다. 약 50초 분량의 편집된 영상이 당일 오전 11시 반경에 네이버 뉴스 메인에 강남역 기적, 진돗개가 시각장애인 주인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첫 24시간 동안 영상은 약 54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48시간 후 약 96만, 일주일 후 약 192만 조회수에 도달하며 그 주 트렌딩 동영상 3위에 올랐다. 댓글은 약 5,100개가 달렸고 대표적인 댓글들은 다음과 같았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늘이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약 4,000 좋아요. 기관사님도 영웅입니다. 기관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물리학을 이길 수 없어요. 약 4,300 좋아요. 하늘이가 사라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발 빨리 나아요. 약 8,900 좋아요. 2초 만에 뛰어내린 용기. 인간도 못해요. 약 3,100 좋아요. 해시태그 하늘이 충견 강남역 기적 진돗개 영웅이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에서 3일 연속 트렌딩됐고 총 게시물 수는 약 4,400개에 달했다. 성민의 어머니 최영숙, 72세,은 다음날 오후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아들은 12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트럭이 신호를 어기고 달려왔고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치였어요.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했지만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돼 회복할 수 없었어요. 그 후 33년 동안 저는 아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걱정했어요. 혼자 넘어지면 어떡하나, 차에 치이면 어떡하나, 누가 밀치면 어떡하나. 매일 밤잠을 못 잤어요. 3년 전 하늘이를 입양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걔를 돌보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는 아들에게 가족이 됐고 아들은 하늘이와 함께 매일 산책하며 조금씩 밝아졌어요. 어제 일을 듣고 저는 하늘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 말이에요. 하늘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성민의 부인 이수진, 42세, 피아노 교사, 도 같은 인터뷰에 참여했다. 남편이 하늘이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하늘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딸 지우, 10세,도 하늘이를 많이 걱정했어요. 지우는 매일 밤 하늘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늘이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웅이에요. 한 70대 할머니는 네이버 뉴스 댓글에 이렇게 썼다. 70년 살면서 이런 충견은 처음 봅니다. 요즘 사람도 이렇게 못하는데 걔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다니. 하늘아 고맙다. 약 3,000 좋아요. 강남역에서 약 1km 떨어진 봉은사의 혜인 스님, 58세, 이 3월 17일 오후 3시에 하늘이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주최했다. 약 350명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사고 당일역에 있었던 승객 40여 명도 포함됐다. 혜인 스님은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자비심이고 보살행입니다. 우리는 하늘이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기도회 후 참석자들은 하늘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108배를 올렸다. 며칠 후 서울 명동의 한 천주교 성당에서도 신부님이 미사 중에 하늘이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동물도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하늘이의 희생은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호 회장 57세 은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역에 승강장 안전문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하늘이 같은 동반견이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회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지하철 안전 전문가 이현수 교수 52세 철도공학과 가 며칠 후 MBC 뉴스 인터뷰에서 사건을 분석했다. 하늘이의 행동은 비록 약 3m라는 짧은 거리지만 이것이 최성민 씨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만약 최 씨가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면 전동차가 더 높은 속도로 충돌했을 것이고 우리 연구팀의 2021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사망률이 90% 이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 3m 이동 덕분에 최 씨는 충돌 지점에서 벗어났고 역무원과 승객들이 그를 끌어올릴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하늘이의 반응 속도는 극도로 빨랐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상위 2~3%에 해당하는 속도로 개와 주인 사이에 강한 정서적 유대를 보여줍니다. 하늘이는 3년 넘게 매일 주인과 함께 걸으며 주인의 행동 패턴, 위험 신호, 보호 본능을 학습했고 그 결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10초 정지. 참고로 개가 자신의 체중보다 3배 무거운 물체를 끄는 것은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는 자신의 체중의 1.5배 정도를 끌 수 있지만 짧은 거리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일시적으로 2.5~3배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늘이가 끄는 동안 근육과 인대에 상당한 부담이 갔을 것이고 이것도 부상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며칠 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원래 계획보다 빠르게 전체 시스템의 28개 역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예산은 약 3,400억 원이다. 또한 모든 역무원을 대상으로 동물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늘이는 서울동물 메디컬센터에서 약 4주간 집중 치료를 받았다. 처음 2주간은 입원 치료였고 이후 2주간은 통원 치료로 전환됐다. 강민지 수의사는 매일 하늘이의 상태를 체크했고 엑스레이로 뼈 회복 상태를 확인했으며 물리치료사와 함께 재활 운동을 진행했다. 5주차부터 하늘이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약 9주 후 정상 속도로 걷기 시작했으며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거의 완전한 운동 기능 회복을 보였다. 강 수의사는 하늘이의 회복 속도는 평균보다 빨랐어요. 이것은 하늘이의 강한 체력과 회복 의지, 그리고 주인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이에요 하고 말했다. 그 기간 동안 김태욱은 하늘이를 5번 방문했고 매번 사료, 간식, 장난감을 가져왔으며 총 비용은 자신의 월급에서 약 300만 원 정도였다. 하늘이를 처음 만났을 때 김태욱은 무릎을 꿇고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늘아, 미안해. 아저씨가 전동차를 제 시간에 멈추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아저씨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 2초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 아저씨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성민은 김태욱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아무도 물리학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형님이 빨리 비상제동을 눌러주시고 최대 출력으로 제동해 주신 덕분에 하늘이가 살아났어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고 하늘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2024년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교통공사는 강남역 광장에서 하늘이에게 서울지하철 영웅견 칭호를 수여하는 공식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국회의원 2명, 언론사 기자 50여 명, 일반 시민 약 800명이 참석했다. 하늘이는 목에 금메달을 달고 성민과 김태욱 옆에 서 있었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상금 500만 원, 1년 무료 사료,
평생 무료 수의학 치료를 제공하는 증서를 성민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장은 연설에서 하늘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이 작은 개는 약 2초 만에 결정을 내렸고 주인을 구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늘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 새 친구는 무대 중앙에서 서로 껴안았고 8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옆들의 선로 추락 사고가 2023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했는데 이는 Remember Every Second, 모든 순간을 기억하라 안전 캠페인과 여러 달 동안 12개역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한 덕분이었다. 캠페인 포스터에는 하늘이의 사진과 함께 모든 순간 당신의 결정이 생명을 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모든 지하철역에 부착됐다. 성민은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 지하철을 탈 때 항상 GPS 장치와 비상벨을 착용하며 항상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최소 2m 떨어져 서 있다. 하늘이는 여전히 충실한 동반자이며 이제 또 한 명의 친구가 생겼다. 한 달에 한 번 두 사람을 방문하는 김태욱이다. 김태욱은 여전히 2호선에서 전동차를 운전하지만 이제 운전실에는 항상 승강장에 서 있는 하늘이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글이 있다. 약 335m, 약 110m, 약 2초. 모든 숫자는 하나의 생명이다.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 전동차가 강남역에 들어올 때마다 김태욱은 항상 속도를 조금 줄이고 승강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날을 기억하고 약 2초 만에 주인을 구하려고 뛰어내린 작은 개를 기억하고 제동 거리를 계산하며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본 이야기는 실제 유사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 및 각색되었으며 일부 세부 사항은 극화되었습니다. 전문가 검증 없이 동물이나 일반인이 지하철 선로에서 구조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감전, 열차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즉시 역무원에게 알리거나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자신의 체중보다 무거운 물체를 끄는 능력은 극히 드문 경우에만 가능하며 아드레날린 분비와 짧은 거리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